네. 정말 나이가 무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은발의 미녀들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글로리아 밴더빌트. 국내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유명한 CNN 앤더스 쿠퍼라는 그 은발의 미남 앵커의 어머니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 재벌가의 또 상속녀이기도 하다고요. 뭐 앤더스 쿠퍼 하면 이제 CNN 보시면 CNN의 메인 앵커입니다. CNN이 네. 자랑하는 메인 앵커.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이제 진행자인데 네. 사실은 앤더스 쿠퍼가 이제 동성연애라고 최근에 이제 커밍아웃을 했어요. 예. 그게 또 한 번에 이제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그 어머니 이제 밴더빌터는 뭐 미국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사실 철도왕 미국에 윌리엄 밴더빌트의 딸이죠. 그렇죠. 딸입니다. 이 카네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 록펠러라든지 예. 미국의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철도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집 재산이 미국의 예산보다 많다는 얘기죠. 미국 예산보다 많아요. 그만큼 미국에서 아주 강력한 네. 부자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밴더빌터 여사가 이제 그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부터. 근데 2살 때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 속에서 결국 이제 본인이 또 많은 연문도 뿌렸어요. 결혼도 4번씩이나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새 마지막 결혼한 분하고 이제 그 앤더스 쿠퍼를 낳았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93세인데 네.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죠. 이제 죽을 지 얼마 남지 않았다 네. 해서 사실 아들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쿠퍼하고는. 앤더스 쿠퍼랑.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한 1년 전부터 SNS를 통해서 어머니하고 많은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네. 정말 그 미국 사회의 그 어떤 정말 화려했던 그런 네. 것들. 이분 네. 같은 경우 뭐 미국 사회 연예인들 중에서 이분하고 연애를 안 한 분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예.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네. 다 SNS를 통해서 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그 책으로 이제 이것을 냈어.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지금 현재는 93세 되는 분인데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 사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미국의 어떤 화려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최근에 네. 많은 화제가 되고 예. 있죠. 이 차장 그런데 93이면 사실 인터넷이 뭐야? 컴퓨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듯도 한데 본인이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13만 명이 며칠 새에 그냥 팔로우가 되고 예, 전 세계적인 스타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예, 일주일 정도 만에 13만 명이 팔로우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미국 최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엄청난 상속 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을 주름잡았던 정재계 인사, 연예인들까지 모두 연문을 뿌려왔기 때문에 그런 뒷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연문을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고, 클린 스나트라, 말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연애를 했고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아주 충분한 내용이죠. 근데 박지원 변호사, 네. 이 화려한 생활만 담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기만 하면 뭔가 이거 너무 저기 혼자 멋있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럴 텐데 뭔가 그 재벌 상속념에도 순탄치 않은 고통스러운 삶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이렇게 연문서를 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또 어머니와 헤어져가지고 예. 고모랑 살았었고 고모랑요. 아버지 사망했고 또 이제 가장 좀 충격적인 일이 첫째 아들이 카터 쿠퍼인데요. 네. 카터 쿠퍼가 갈등이 있어서 그 동생인 앤더스 쿠퍼하고 글로리아가 있는 데서 아이고 15층에서 투신 자살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동생과 어머니 앞에서 앞에서 투신자살을 투신자살한 거를 해버리군요. 직접 아이고. 목격한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직접 봤다는 게 네. 충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많은 연문서를 뿌리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슬픔과 고통이 계속적으로 연속되지 네.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90살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동생이었던 앤더스 쿠퍼는 정말 유명한 그쵸. CNN의 앵커가 됐고 또 본인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굉장히 한결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또 출연을 한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ought to come back, and for a minute I thought he was going to come back, but he didn't. He let go. And there was a moment when I thought I was going to jump over after him, but then I thought of you, and it stopped me from doing that. My mom emails and calls me all day long, every day, for my advice on what she should post. You know what? I have a job.
자, 그런데요. 저렇게 유명하고 화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삶도 있었던 저런 분이 왜 뒤늦게 이렇게 SNS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는 국면에서 인생을 특히 이제 정리. 아들과의 사이가 좀 틀어졌는데 사실 SNS라는 걸 통해서 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자신과 옛날에 싸웠던 사귀었던 말론 브란도 이야기라든지 말론 브란도. 뭐 예를 들어서 채플린하고 식사를 했던 장소라든지 네. 뭐 등등 그다음에 살바도 달리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하나의 이분도 또 역사책 같네요.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예. 자신의 어떤 그림도 직접 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상당히 인생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순간에서 나의 이런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저렇게 나오고 사실 이제 저기 진행한 앤더스 쿠퍼 같은 경우는 저분도 뭐 2천억 원을 상속받았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재산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겠다고 해서 쫓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사회에서 이제 정말 귀족 가문의 하나의 이제 네.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다. 즉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뤘고 또 재산도 많았지만 나의 삶 자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네. 좀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벤더빌트 이 여사가 그 쓴 책의 이름이 떠나는 자가 남겨지는 자에게 남기는 편지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리아 벤더빌트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도 은발에 또 전성기를 누리는 배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꼭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몸소 또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문숙 씨가 옛날에 뭐 이만희 감독하고 이제 네. 잠깐 그때 정말 19살, 20살 때 한번 등장했다가 이만희 감독하고 이제 결혼해서 그때 생명의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만에 사실 이만희 감독이 돌아가시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가셔서 그 요가라든지 뭐 어떤 자연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들의 어떤 굉장히 자연스럽게 늙은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그러네요. 은발 그대로의 어떤 자연스러움. 염색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치유라든지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당시에 이제 화제를 많이 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이제 요가라든지 자연 치유라든지 그 전도사가 되기도 했어요. 예. 지금 저 모습은 저희 채널의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해서 본인의 건강과 미용법을 직접 소개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사실은 염색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젊어 그리고 보이기 이제 위해서. 은발이긴 한데 젊은 은발이 아니고 나이가 꽤 있으니까 사실은 염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문숙 씨는 염색을 안 한 저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답고요. 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화장도 비슷하고 예. 머리 염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제발 좀 이렇게 피부 관리도 받고 성형수술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아, 실제로- 얘기하는데 절대 싫다고 얘기했다고. 실제로 이제 예. 감독이나 작가나 네. 이제 그 브라운관이니까요. 브라운관이나 영화에서 좀 보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또 여자 배우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사실 거의 뭐 화장도 안 하고 머리 네. 그대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의 어떤 직업인 자연치유사하고도 맞고 자연치유사. 지금도 모델도 하고 있고 예. 또 CF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 모습은 네. 보그지인데 정말 예쁘고 그대로입니다. 날씬한 모델들이 하는 그 패션 잡지잖아요. 그 나이라고 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근데 그 꾸미지 않는 모습 자체가 그렇죠. 아하.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했던 과거의 연예인이나 재벌 상속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욱 차장, 네. 일반인 중에서도 최고령 모델의 할머니가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양자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네. 1927년생이십니다. 그 나이가 네. 예, 1927년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로는 아흔이 거의 넘으신 것 같죠. 우리 만 나이로 따져도 아흔이 되는데 네. 이번에 처음 데뷔하신 게 아니라 네. 8순이었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예. 81세 때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네.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 뭐 증손자까지 당연히 보셨고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81살의 나이에 모델로 처음 데뷔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버 모델로 예. 다양한 행사에 저렇게 무대에 오르는 그런 왕성한 나이가 활동을 보이고 정말, 있습니다. 네. 이현정 교수님. 네. 근데 저분이 80살이 넘으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모델로 데뷔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젊었을 때 예. 모델에 대한 좀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젊었을 근데 이제 그걸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국민 체조나 이런 걸로 상당히 네. 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요즘 모델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
머리요. 이게 풍성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저런 분들이 좀 특이한데 네. 일본은요 지금 굉장히 일반화된 현상으로 되고 있어요. 저 무라야마 하루키의 그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라면 이 상반기에 93세 할머니 작가가 쓴 책이 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인생에서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기록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인기고 또 네. 100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뭐 인생을 뭐 마음의 어떤 치유하는 방법 이런 책이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90세, 100세가 지금 이 작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시네요. 실제 이 수요층이 60세에서 80세가 굉장히 수요층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이분들만을 위한 출판사도 생기고 네. 잡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이상만 보는 잡지가 생겼어요. 그렇군요. 거기에는 모델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수요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65세 있는 이상이 한 15%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80살에 데뷔한 90세 할머니 모델의 몸매 관리 비법은 무엇인가? 네. 박준 변호사. 필라테스. 헬스 헬스.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요? 아, 네. 국민체조입니다. 국민체조. 따라라라는 국민체조 네. 하고 맷돌체조라고 한 40년 했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돌리면서 네. 응용한 체조인데 사실은 90살이다 보니까 뭐 필라테스 이런 거 할 수,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헬스 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했던 국민체조, 플러스 체조, 이런 맷돌 체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또 가장 챙기는 게 우유를 꼭 2잔 마신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2잔이요? 네. 원칙적으로. 그게 아마 장수하고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국민체조죠. 늘품체조 아니고. 네. 국민체조다, 국민체조. 멋지게 나이 들고 계시는 이들, 그리고 젊음이 꼭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몸소 보여주시고 있는 이분들이 남긴 인생의 가르침, 남기고자 하는 인생의 가르침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글로리아 벤덜빌트